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면서 맞춤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담 전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511-0105번입니다. 511-105번이니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절을 제청하는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데요. 설 명절,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명절에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밝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맑고 밝은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 명절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 전에 속 시원하게 문제 같은 것들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담해 드리기 전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먼저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들어보면서 월요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이제 통화 전쟁이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각국들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지금 인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국 통화 가치가. 그래서 달러와 대비 자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수출이 고환율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썼는데 환율이 높았을 때는 수출이 그만큼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비 한 2배, 3배 정도 잘 사는 나라인데요. 네. 복지가 세계 최고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버렸어요. 기준금리를 0%에서 마이너스 0.1%로 내렸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복지가 발달한 나라인데 금리가 마이너스 0.7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가까이 되는 것이죠. 1억을 예금을 하면 1년 뒤에 9,900만 원을 은행에서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파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호주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2.5%에서 2.25%, 0.25% 내렸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10.5%에서 17.5%로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 상황이죠. 유가가 반토막 나서 100달러 하던 게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비상 상황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 성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17%니까 예금금리가 한 20% 되고요. 대출금리가 한 25%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25%씩 대출금리를 내면서 사업할 만한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4년에 100%의 수익률이 돼야지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3%에서 8%로 급격하게 올렸는데 금리를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촉각이 곤두세우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예금을 하기 위해서 돈이 갈 수도 있지만 미국 국채라는 게 있어요. 국채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국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국채를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때는 달러를 가지고 가겠죠. 그 나라 자국 통화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게 됩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게 되면 그만큼 네.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을 함으로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되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편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인상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또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적인 효과와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같이 놓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2%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2% 이하예요. 3년 만기 국고채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3월 달에 1.75%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 그럼 언제 인상을 할 것이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고용 지표는 비농업 부분만 가지고 보통 추계를 합니다.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요.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6만 명으로서 고용 지표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9월이나 12월 정도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내년 초에 2016년 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1,120원에서 1,08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 중심으로 지금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도 뭐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게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네르바가 2009년도에 옥중에서 최초로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뭐 3%, 4% 인플레이션 가던 게 1%, 2%로 인플레이션은 되고 있지만 그 속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주택 거래량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 1월 달에 지금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87.83%로서 10년 만에 지금 최고입니다. 10년 만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같은 경우가 78%에서 82% 사이인데 2006년도, 7년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그때보다도 높아요. 지금 경매 낙찰가율 자체가. 그만큼 시장이 좋아진다. 경매 같은 경우는 선행지표죠.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도 선행지표인데 경매 낙찰가율 자체는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80% 선에서 머물렀는데 8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89%, 90%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6개월, 1년 뒤에 시장 상황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것 때문에 속썩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돈 문제죠. 이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까지 짚어드리면서 저희가 우리나라 경기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경기 영향을 받는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짚어본 내용과 함께 시청자분들의 고민 들어드리면서 속 시원하게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전화부터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재건축할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끝까지 입주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예,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예. 광명시 그 철산동 중앙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작년 10월 달에 시공사 선정이 됐어요. GS건설로. 예. 확정 지분제로 선정이 되는데 그것만 선정만 됐지 아무것도 아직 된 거 없거든요. 궁금해가지고요. 네. 우선 주공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단지인가요? 광명시 철산동 예. 235 예. 철산 중앙 8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속을 끓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들 많으실 텐데요. 매도가 좋을지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정확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섭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몇 평형 가지고 계시나요? 철산중공 8단지. 몇 평 가지고 계세요? 몇 평 가지고 있냐고요? 네네. 제가 지금 사는 것은 19평인데 예. 대지 지분은 27평이에요. 27평이에요. 언제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그 IF 바로 끝날 임시였는데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그래요. 예, 철산중공 8단지하고 9단지하고 예, 같이 합니다. 통합 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한꺼번에 개발한다는 거. 예, 통합 개발. 같이 합니다. 그래서 1,500세대, 한 600세대 정도 해서 2,100세대인데 이게 한 3,300세대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알고 있습니다. GS건설에서 네. 40층으로 광역시 네. 랜드마크에서 40층으로요. 네. 지금 이제 조합장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다음 달에 3월 8일 정도에 지금 조합장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랜드마크로서 이 철산 주공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 큰 단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철산중공 2단지하고 예. 3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아파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레미안 아파트가 한 2,000세대 되는데 여기는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랜드마크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다. 그다음에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하고도 가깝고요. 철산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역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무상 지분율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무상 지분율.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무상 지분율이 지금 GS 건설에서 120%에서 133%를 제시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세요. 이 아파트가 지금 19평형이면 한 27평 정도가 대지 지분이거든요. 27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 한 3천만 원 정도 내고 34평 아파트를 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재 지금 시세가 4억 5천 정도 가는데 작년 대비 한 9천에서 1억이 올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까지 오른 줄 몰랐네요. 네네. 4억 5천 정도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억 7천 선에서 매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4억 7천에 구입을 하신 분은 3천만 원 추가 분담금을 내고 33평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지금 GS 레미안 자이나 푸르지오 같은 게 지금 5억대 중반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에서 7년 뒤에 현재 가치로 봤을 때 5억대 중반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한 6억 이상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5억대 후반에 일반 분양을 해야 될 거고 일반 분양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5억대,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면 일반 분양이 되리라고 보고 이 아파트는 지금 4억 5천 정도 가기 때문에 4억 7천 선에서 매도를 하고 7년의 기회비용을 통해서 5천, 7천 버는 것보다는 4억 7천에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네.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우선 무상 지분율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정보를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4,700만 원, 4억 7천 정도의 지금 매도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신 금액에 한번 매도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강동구 고덕동에 예. 그 레미안 힐스테이트라고 지금 미분양권을 분양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놓으면 어떨까 생각 중인데 그게 투자 목적으로 어떨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고덕동의 레미안 힐스테이트 생각하시고요. 또 목적이 투자 목적이십니다. 저희가 그 고덕동의 힐스테이트 전망 짚어드리면서 또 앞으로의 그 투자 목적에도 맞을지 투자 전망까지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석 네. 대표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투자 자금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는 투자 자금이 보니까 중도금은 다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1,000만 원 걸고 중도금은 다 대출해주고 나중에 입주하면서 이자를 같이 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1,000만 원으로 알고 계세요? 네. 계약금 1,0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10%가 계약금인데요. 1,000만 원을 걸고 계약을 하고 한 달 이내에 나머지 5천 몇백만 원을 내는 구조인데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네. 네. 일단은 계약금 자체가 계약금을 지금 1,000만 원이면 지금 6억 8천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1.7%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계약은 없어요. 그래서 6억 8천이면 계약금이 지금 현재 33평 기준에서 6억 8천만 원인데 이게 한 6,800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약금이.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5,800만 원을 한 달 뒤에 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은 옛날에 김포 미분양 난 뭐 한강 신도시나 뭐 김포 신도시 이런 데에 1,000만 원짜리가 있지 서울 시내는 없어요. 1,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이게 2017년에 2월에 입주하니까 지금 2년 남았거든요. 2년 동안 다 중도금을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일단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고덕주공 아파트를 제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고덕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주공 1단지부터 이제 주공 7단지까지 해서 대단지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이제 고독 시형 아파트죠. 시형 아파트를 네. 재건축을 해서 3,658세대 3658, 365일 해서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3,658세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아파트 랜드마크 단지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6억 8천에 분양을 하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7억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은 가격 상승 여력이 그만큼 많지 않다. 그 이유 자체는 고독 주공 2단지, 3단지 해가지고 2주를 곧 시작하거든요. 4단지 같은 경우. 2단지부터 7단지까지가 한 8,000세대 나와요. 또 물량이. 8,00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2, 3, 4단지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지금 2천만 원, 1,950에 분양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1,700만 원에 분양을 할 거예요. 여기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싸죠. 물론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하남 미사 보금자리 주택 들어보셨죠? 미사 강변도시. 네. 이쪽이 1,3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물량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투자는 좀 보류를 하시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면 혹시 지금 전세를 하시면 그 전세금 가지고 실거주 목적이면 들어가서 거주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입주와 동시에 팔 수도 있다는데 그때 뭐 팔아도 별 이득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6억 8천에 지금 분양을 받으시면 2년 뒤에 이 6억 8천이 그대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의문이라는 거죠. 6억 8천이 안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조합원 물량 6억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P가 한 3천에서 8천 정도 붙었는데 이 마이너스 P가 나타나기 때문에 2년 이후에도 6억 8천 이상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보류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근에 새 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투자는 조금 더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 길게 상담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거나 또 소액 투자를 원하신다면 후반에 소개해드리는 매물 정보에 관심 가져주시면 소액 투자도 가능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합정동 네. 255에 17, 네. 201호입니다. 네. 그 등기의 면적은 57평방이고, 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취득한 것은 08년도 네. 4월에 취득을 했어요. 네. 이게 팔아야 될 시점이 네.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한가 이거. 네, 지금 매수를 하신 지가 약 7년 정도가 된 것 같고요. 합정동에 위치한 4세대 주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빌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빌라 이름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층인데 예.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그 합정동 주소가 몇 번지라 그러셨죠? 255-17. 255-17은 지도에 안 나오는데요?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거기가 지하철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정도 한강 네. 쪽으로 붙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산중학교 방향인가요? 아니면은 어디 쪽인가요? 네, 성산중학교 방향인데 네. 합정동 255-17이 안 나와요, 지도상. 네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중학교 방향이면 합정역하고 상수역 이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인리 발전소가 관건인 지역이죠. 그래서 당인리 그렇죠. 발전소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인리 발전소하고 한강변이 가깝기 때문에 이 합정역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메세나폴리스 이런 게 지금 이미 다 올라가 있거나 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보유하시고. 거기는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이쪽은 빠진 지역이죠. 이쪽은 빠진 네네. 지역이니까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아니지만 합정역이 상권이 팽창을 하고 합정역이 개발이 되면 따라서 이 인근 지역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합정역 같은 경우가 많이 발전을 하고 홍대 상권이 합정역까지 또 밀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그게? 빌라가? 지금 한 9년 정도 됐어요. 아, 9년 정도요? 그럼 내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이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파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주소를 찾지를 못해서요. 저희가 합정 지역 전망을 우선 짚어드렸습니다. 우선 9년 정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매도하시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향후에 전화 연결해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하지 못하시는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섭 대표께서 준비하신 세미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2015년 신부동산 투자 전략과 투자해야 할 부동산에 대해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사는 서기섭 대표께서 직접 강의해 주십니다. 장소는 신논현역에서 1번 출구고요. 선착순 30명 예약 받고 있으니까요. 접수는 02-511-105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많으시다고 생각하시면 세미나 참석해 보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도 늘려보면서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